두 임플란트를 보면은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쉽게 부서지는 임플란트고 하나는 잘 부서지지 않는 임플란트거든요. 차이점은 바로 이 뒷면에 있는 티타늄에 있습니다. 이거를 쓰면은 임플란트 수명이 최소 5년은 늘어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 치과에 미국이나 남아공에서까지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임플란트 진료를 많이 하지만은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 진료 중에서 프라치 임플란트 진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티타늄 블럭이라는 거고 여기도 이제 임시치아 블럭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케이스를 해오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를 한번 하면은 되게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과는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프라치 임플란트 치아를 만드는 재료는 대부분은 지르코니아 를 이용한 보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일반적으로 만들어 오던 풀지르코니아 프라치 보철의 형태입니다. 통지르코니아 프라치 보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단단해요. 이렇게 꽝꽝 때려도 웬만하면 깨지지도 않고 치아끼리 단단하게 물린다 하더라도 쉽게 깨지지가 않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는 풀지르코니아, 전체 지르코니아를 통해 가지고 치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에 금속 실린더들을 접착을 해요. 접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금속 실린더 없이 그대로 이제 나사로 조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몇 년 동안 쓰다 보니까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치명적인 문제라는 게 바로 이 연결 부위 쪽에 있습니다. 연결 부위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실린더를 접착해서 만드는 방식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실린더 없이 그 위에 나사로 조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나사로 이 위에를 조였을 때 티타늄 금속으로 만들어진 임플란트 뿌리에다가 그대로 나사를 조이다 보니까 사실 이 지르코니아가 너무 단단한 거예요. 이거를 꽉 조여놨을 때 결국에는 금속 부분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그 나사가 풀리게 되고 풀리게 된 상태에서 계속 쓰다 보면은 나사가 부러지고 한 개, 두 개 부러지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에 임플란트에 무리가 생겨가지고 그 임플란트들이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들이 저도 겪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 프라치 치료를 권해드리기가 좀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나온 게 여기 보여드리는 금속 원판들이에요. 티타늄바라고 해가지고 지르코니아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결 부위 부분을 금속 처리를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거를 저희가 티타늄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만 특별히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하는 거를 바이트 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바이트가 이제 물린다, 코어는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물리는 힘을 분산을 시켜주는 중심, 축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안쪽에 티타늄 막대 모양의 바와 그 단단한 티타늄에 얹어지는 지르코니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이 안이 비어 있거든요. 이 공간에다가 이 티타늄을 얹는 겁니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접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임플란트 나사가 똑같은 구멍에 조여지게 되지만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 티타늄 바를 통해서 임플란트 6개가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탈락 위험성이 있고 풀릴 위험성이 있는 통지르코니아에 묶는 것보다 이 코어를 가지고 6개 임플란트, 7개 임플란트를 묶어주는 게 훨씬 더 이 상부 구조물을 임플란트에 고르게 튼튼하게 엮어주는 구조체가 된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티타늄 프라치에 적합한 환자분들은 사실 씹는 힘이 강하면서 후방 치아까지 만들어서 씹고 싶은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이제 적합한 치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보다 좀 젊은 나이에 프라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솔직히 이렇게 도자기만 들어가는 프라치보다는 금속으로 강화된 프라치를 해야지만 10년 이상 이제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프라치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 도자기를 통해 가지고 끝에까지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씹는 힘에 의해서 연결 부위가 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티타늄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엮어주게 되면은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하게 치아 보철물을 더 잘 물리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70대, 80대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씹는 근육이 약한 분들은 사실 거기에 맞게 치아를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이제 40대에서 60대의 성인 남성, 특히 이제 한국 남성분들은 사실 조심해서 씹으라고 해도 조심해서 안 씹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티타늄 보강체가 들어가 있는 프라치를 하셔야지만 좀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런 거를 이제 한국형 프라치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서 환자분들께는 거의 90% 이상은 거의 다 티타늄 바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에서 60대에 씹는 힘이 강한 한국 남성분들, 또는 이제 주무실 때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이런 습관들이 있는 환자분들은 티타늄 프라치 치료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티타늄 프라치가 이렇게 좋은데 많은 치과에서 사실 아직 못하는 이유가, 이거를 정밀하게 가공을 하고 맞추는 기술이나 디자인 방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티타늄이 아니라 니켈 크롬 금속이라는 거를 주조를 해서 만들었어요. 주조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정밀하게 만들기가 힘들고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치료를 해서 잘 못했었지만은, 사실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컴퓨터로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캐드캠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작년서부터 이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티타늄 원판이고, 색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단단한 쇠 같은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바 모양으로 해가지고 삭제를 해서 깎으려면은 장비도 이런 이제 플라스틱을 깎는 것보다도 한 2배 이상 비싼 장비를 이제 사실 들여야지만 요거를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비나 이런 기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춰야지만 이 치료를 이제 일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병원 말고도 이런 티타늄 바를 이용하는 병원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병원 내에서 기공실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 기공소에다가 외주를 줘서 이제 만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외주를 줘서 만들게 되면은 제작 과정도 좀 까다롭고 그 기일도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상용화해가지고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단단한 티타늄 금속을 프라치 치료에 접목을 해서 그 재료를 삽입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한 5년이고 10년이고 더 단단하게 쓸 수 있는 프라치 결과물, 프라치 보철물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프라치 치료를 결정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이 티타늄 바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티타늄 바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씹는 힘이 강하거나 이갈이가 심하다거나 프라치 치아를 했는데 자꾸 부러지는 상황을 겪으셨다면 이 티타늄 프라치 임플란트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티타늄 프라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